책 속에 92쪽에 보면 이제 시간의 동시성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동시성 다음에 이제 3번이 중첩, 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 시간의 동시성을 먼저 설명한 다음에, 동시성이나 사실은 중첩이나 한 내용 거의 유사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어떻게 생성이 됐는가를 이제 설명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성됐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흐르느냐 흐르지 않느냐에 대해서 많은 그 논란이 돼 있었고, 과학자들도 이거를 증명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왜냐하면 시간을 어느 방향으로 흐르고 있느냐, 중요한 의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시간이 흐른다라고 하면은 시간은 어느 방향으로 흐르느냐, 여기 중심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으로 흐르냐 이쪽으로 흐르냐, 어느 방향으로 시간이 흐르느냐, 또 방향성.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는 시간을 느낀단 말이죠. 그죠? 시간을 느끼는데, 그럼 인간한테는 시간이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흐른다고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이렇게 흐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현재, 과거, 미래. 이렇게 시간이 흐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과연 시간이 현재, 미래라고 인간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대로 시간이, 원래 시간이 있다면 이렇게 흐르고 있을까? 이것도 궁금하지요. 그러면, 자, 이 우주라고 하는 건 그냥 이대로 그냥 이렇게 있죠. 이대로 있어요. 분명히 시간은 있긴 있어요. 시간은 있는데 시간이 흐르느냐 안 흐르느냐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죠? 왜냐면, 몇백 광년이 떨어져 있고 뭐하고 하는 것은 인간 입장에서 봤을 때에 나오는 얘기들이잖아요. 그죠? 시간이 왜곡돼 있다, 공간이 왜곡돼 있다, 블랙홀 쪽에서는 뭐 시간이 빨리 흐른다, 늦게 한다. 이건 전부 다 인간 입장에서 봤을 때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과연 그럼 우주 입장에서 봤을 때 시간이 흐르느냐? 라고 했을 때는 그냥 인간의 생각을 배제한 상태에서 이 우주 환경을 봤을 때 시간이 흐르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져봤을 때 과연 시간이 흐르고 있을까? 이게 이제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과학자들이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이렇게들 이제 얘기를 해요. 하지만 인간 입장에서는 시간을 측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측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흐른다라고 하는 인식을, 그럼 과연 인간은 시간이 흐른다라고 하는 인식을 어떻게 하게 됐는가? 이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죠? 그럼 인간이 시간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인식되어지는가? 그래서 어떻게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세 개의 카테고리로 시간을 분류할 수가 있을까? 이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흐른다라고 하는 인간의 그 생각 속에 시간이 흐른다라고밖에 느낄 수 없는 소스가 있다, 이거죠. 그것이 뭐냐면 감정이라고 하는 거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감정이 인간의 뇌 속에서 시간이 흐른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요소가 바로 감정이다. 그래서 감정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또다시 이 감정을 뭐라고 표현까지 했느냐 하면, 감정은 인간한테는 현상을 창조하는 진료다. 그리고 일체 유심조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것이 바로 감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 우리가 어떤 관찰이라고 하는 걸 했을 때의 몰입 상태에 들어가면은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몰라요. 왜 그럴까요? 감정이 들락날락 하는 거 있죠. 부침이 있어야만 이 부침을 우리 인식기관으로 이렇게 인식을 할 때 이거를 시간이 흐른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감정이 딱 일직선상으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이런 대꾸부도가 없이. 그럼 인간의 뇌 속에는 시간이 흐른다라고 하는 인식을 못 해요. 인식을 못 하게 돼 있어.
그렇게 되면 시간은 우리 뇌 속에서 흐르지 않는 거죠. 몰입을 우리가 또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산매 또는 선정, 이게 들어가면 시간이 멎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몰입이 되면 이 집중력이 좋다, 집중력에 아주 고도로 발달된 게 몰입이고 산매고 선정이거든요. 이렇게 될 때는 어떻게 되냐, 시간이 멎어버려요. 나한테는 시간이 흐른다는 느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멍상이 어때요? 선정 상태에 들어가면 몇 시간이 훌쩍 지나가는데도 그걸 전혀 인지를 못해. 왜? 이 감정의 대꾸보드가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과거라고 하는 것서부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과거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과거라고 일컫는 이 사건들, 내 인생의 사건들이 과연 뭐냐? 감정에 이렇게 대꾸보드가 생긴 거죠. 어떤 정보가 하나 들어오면 그 정보에 감정이 하나 붙죠. 크든 작든. 그래서 이 감정이 전부 다 이렇게 등락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등락이 생기게 되면 인간은 시간이 흐른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어제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옛날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오지 않는 미래를 그려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뭐가 생겨요? 바로 나고 죽음이 생긴다 이거예요. 생주이멸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 거예요. 생각이 올라왔다가 머물렀다가 또 떠나고 없어지고 또 생기고 떠나고 머무르고 떠나고 없어지고, 성주개공, 물건이 만들어졌다가 없어지고. 이거는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뒷받침 됐을 때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문제는 이해하죠?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뒷받침 돼야지 이것이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그렇게 우리 의식 속에서 시간의 흐름을 측정할 수가 있는 거지. 하지만 이 우주심에서는 일직선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주는 그런 거 기억을 안 하니까. 어제 거를 기억 안 하잖아. 조금 전 거를 기억 안 하고. 그냥 우주는 시공간의 동시성으로만 존재하거든요. 시공간의 동시성. 그래서 여기서 시공간의 동시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것도 사실은 엄폐가 있는 얘기예요.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다라고 관찰을 한 것이지. 예? 원래는 이런 단어가 붙을 자리가 아니란 말이야. 그냥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있잖아요. 그죠? 어제, 오늘, 내일 우리가 자라는 걸 보고선 많이 자랐네? 식물을 심어놓고 많이 자랐네? 이렇게 하는 것도 어제를 빗대어 오늘 보고 갖고 비교를 해가지고 많이 자랐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게 우리 기억에 의존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시간을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인간의 인식이 오류를 범한 거예요. 시간이 흐른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흐른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어제를 기억하고 있고 오늘을 기억하니까 그 기억에 기반해서 시간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이지, 실제는 시간은 흐르지 않거든. 그러니까 인간이 여기서 저기를 측정하는데 걸리는 시간, 이런 건 다 인간적 개념이잖아요. 그죠? 인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가장 큰 특성, 이 땅의 가장 큰 특성이 뭐냐면 시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인간의 시공간이 존재하는 거예요. 가장 큰 특성이. 그래서 뭐냐면 여기서 이 지점까지 가는데 거리, 만약에 시간으로 거리를 나누잖아요. 그죠? 시간으로 거리를 나누게 되면 이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운동량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여기서 어디까지 몇 시간 걸려? 그러면 공간을 시간으로 단위화시킨 거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 기억, 상상력이라고 하는 그거를 이용해서 기억을 소환해가지고 이렇게 측정을 하겠을 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저기는 인간의 정신적 산물이지, 실제 자연계에서는 어떻게 돼? 시간이 흐르지가 않은데, 그래서 시공간을 인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첩되어 있으니까 시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니까 시간과 공간이 어디 하나로 이루어져 있을 때 동시성이죠. 그러니까 인간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이 동시성 속에는 뭐냐면 이 땅의 특성이 제거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땅의 특성이 제거된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이 하늘의 특성은 시공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시공간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뭐냐? 괴로움이라고 하거든요. 괴로움을 받느냐 안 받느냐 차이란 말이에요. 자, 시공간이 없으면 어제가 없잖아요. 그죠? 어제가 없고 내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거기서 괴로움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게 비로소 시공간이 펼쳐짐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생과 사라고 하는 것이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생과 사라고 하는 것이 생겼고 온갖 거기서 그 땅의 특성대로 이렇게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감정을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감정 때문에 우리가 괴로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에게는 1대4 인연이라고 하는 것도 뭐다? 전부 다 시간을 얘기하는 거다. 1대4 뭐냐면 생과 사를 1대4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 원래는 뭐예요?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3계가 여기에 다 속해져 있다. 여기에.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과거, 현재에서의 미래사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 다 속해져 있다. 근데 원래는 동시성으로 존재하는 건데 이것이 한 곳에 이렇게 존재를 하는 것인데 나눌 수가 없는 것인데 인간의 인지 부조화로 인해서 그게 나눠진 거다. 그 인지 부조화를 초래한 것이 뭐냐면 감정의 밀도의 차이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 그래서 인간이 태어나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느냐? 태어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태어남이 있다라고 하고 죽음이라고 있다라는 거리가 뭐예요? 그 거리의 총량이 인생이잖아요. 거리의 총량이 결국은 뭐예요? 그 삶이에요. 그 거리의 총량이 결국은 따지고 보면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건 시간이죠. 그러면 생사를 우리가 해결을 할 때 불교에서 1대4라고 해요. 생사 해결하는 거예요. 이 생사를 해결하는 것을 우리가 1대4 인연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생사를 해결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속에서 어떻게 되냐면 시간성을 초월해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가장 시간성을 초월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게 뭐냐? 바로 시간성을 만들어낸 동력을 제공한 감정이 사라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방압작시키면 되는 거거든. 그죠? 방압작시키면 뭐야? 내려놓음이라고 했죠. 감정을 와해를 하게 되면 시공간이 내 두뇌 속에서 사라지는 거죠. 어디까지나 우리는 그런 느끼고 모든 일체의 활동을 하는 것은 우리 두뇌의 기능의 작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뇌의 기능을 그런 그 시공간을 느끼지 못하게 동시성으로 만드는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감정을 와해를 하면 뇌에서 그거를 착각을 못하게 만드는 인지 부조화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시공간을 동시성으로 만들어버려요. 말이 동시성이지 동시성이라고 하는 생각조차 없어지는 거죠. 왜? 그 동시성 안에는 모든 차원이 거기 다 걸쳐 있는 거니까. 그죠? 이걸 이제 동시성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아까 여기서 얘기한 욕계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있다고 했잖아요. 색계, 사선정, 또 무색계, 여기 전부 다 뭐예요? 이게? 감정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차원이 어떻게 돼요? 우리 의식의 차원이 동시성으로 있는데 감정 때문에 차원이 나눠진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고차원이 되지만 고차원이 된다는 얘기는 고차원 저차원도 없지만 고차원이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시간성이 점점 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앉아 계시면 텅 빈 상태로 가만히 있죠. 그죠? 네. 텅 빈 상태로 가도 시간이 흐르는지 잘 몰라. 하지만 몸은 느끼고 있지. 아직은 아우 지루하다. 또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어. 왜? 몸은 느끼고 있으니까 두뇌에서 시간을 못 느끼잖아요. 그죠? 딱 번뇌가 끊어지니까. 그죠? 응? 그렇게 돼야 안 돼요. 그렇게 되죠. 예, 그렇게 돼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다. 그러니까 시간이 생성이 되는 것이 우리 감정에 의해서, 감정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을 와해하게 되면 시공간이 사라지고 시공간이 사라지게 되면 괴로움이라고 하는 자체가 붙을 자리가 없대요. 예?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괴로움은 감정적 느낌이거든. 이게 몸의 통증하고는 달라요. 그죠? 통증은 그냥 아픈 거지. 몸에 물리적으로 아픈 거고, 괴로움이라고 하는 건 내적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통증을 바라보는 마음도 괴로울 수가 있죠.
또 뭐를 바라보는 마음도 괴로울 수가 있어요. 그거는 통증과 별개의 마음의 작용이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그 마음의 작용이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통증은 그냥 통증으로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통증이 있어가지고 치료를 받고 다 나았는데도 마음이 아직 안 나서서 마음이 계속 아프다고 느껴서 우리가 뭐를 조심하고 뭐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것만 보면 놀래고. 예, 이건 마음이 아직 안 나서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계속 그 아픔을 쥐고 있는 거거든. 이것 때문에 이제 불안도 느끼는 거고, 두려움도 느끼는 거고, 공포도 느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게 쌓이다 보면 그게 이제 트라우마도 되는 거고, 공황장애도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으로 질곡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은 뭐냐면, 그 시공을 만들어주는, 시공간을 만들어주는 감정이 소멸되어야 된다. 그 동시성이라고 하는 건 그 안에 모든 차원이 다 있는데, 우리가 하위 차원을 쓰기 때문에 시간성을 갖고 있다. 자꾸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시공간이 초월된 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 말하고 하는데 모든 차원을 통섭하고 있다. 이때 없고, 원래 없는데 우리는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기억이 소실되지 않으니까 분명히 어제가 없는데도 우리는 어제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 없는데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인간은 그래야지 생존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기억을 통해서. 그래서 시공간의 동시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구현하려고 하는 것은 시공간의 동시성이 구현된다면 1대4이면 생사, 삶과 죽음을 해결하는 거죠. 아시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